안녕하세요. 지금까지는 제가 가이드를 하면서 설명을 하였던 내용을 유적지를 기준으로 설명을 하여서 많은 내용이 생략이 되었는데, 이번 영상부터는 당시의 상황을 좀 더 상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힘을 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잉카 제국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군주 중의 한 사람인 와이나 카팍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잉카 멸망의 내용을 상상하시면서 영상을 시청하시면 이해가 잘 되실 겁니다. 그는 잉카 제국을 가장 넓은 영토로 확장시킨 군주이면서도 동시에 제국이 몰락으로 향하는 불운한 전환점을 만든 인물이었습니다. 와이나 카팍은 잉카 제국의 위대한 정복자였던 투팍, 잉카 유판키의 아들로 제국의 11번째 황제로 즉위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부터 뛰어난 군사적 재능을 보였고, 즉위 이후 제국의 영토 확장에 집중했습니다. 와이나 카팍의 가장 큰 업적은 제국 영토의 극대화였습니다. 북쪽으로 원정을 단행하여 오늘날의 에콰도르와 콜롬비아 남부까지 잉카의 지배하에 두었습니다. 정복 과정에서 그는 현지 지배층을 제압하고 쿠스코에서 관리와 사제를 파견하여 잉카의 문화를 퍼뜨렸습니다. 그는 북쪽 지방을 정복하기 위해 군사를 이끌고 끼또 지금의 에콰도르에 도착을 하여 그곳 왕의 딸을 첩으로 삼았는데, 그 사이에 태어난 아들이 잉카의 마지막 황제였던 아따오알파였습니다. 아따오알파는 자라면서 튼튼하고 용모가 수려하였으며 특히 용감하고 판단력이 뛰어나 전쟁에 대한 공포심이 없어서 그의 아버지로부터 총애를 받았다고 하며 각종 전투에 같이 동행하며 어릴 때부터 군주의 자질을 키워주었다고 합니다. 전해지는 이야기로는 와이나 카팍은 잉카의 제국을 남북으로 나누어 남쪽의 쿠스코는 적자인 우아스카르, 북쪽의 끼토 지역은 아따오알파에게 맡기려 했다고 합니다. 이때 북부의 중심지였던 끼토는 그의 주요 거점이 되었고 사실상 제2의 수도 역할을 했습니다. 이후 북부 지역을 정복하고 해안 도시 뚠베스를 건설한 후 오늘날의 콜롬비아 지역으로 정복을 나가서 금속으로 코거리를 하고 있는 끼아센 가족을 만나는데, 이들은 인육을 먹는 풍습을 가지고 있던 부족이었다고 합니다. 그들을 정복하고 난 후 오늘날 콜롬비아의 파스토에 도착을 하는데, 이곳의 원주민들도 역시 엄청나게 비위생적이어서 이들을 정복한 후 세금의 일종으로 이들에게는 1년에 이와 벼룩을 일정량을 잡아서 검사를 받게 하였고, 좀 더 북쪽의 까라케 지방의 부족들까지 정복을 한 후 원정을 끝냈다고 합니다. 까라케 원주민 역시 식인종들이었다고 합니다. 앞으로 콜롬비아 여행을 할 때는 조금 오싹한 느낌이 들 것 같네요. 북부 지방을 정복을 하였지만 이곳의 주민들은 결코 잉카에게 복종을 할 생각이 없었고, 머지않아 차차푸야 지역과 끼또 북쪽의 오따발로 지역에서 반란이 일어나게 되고, 극대노한 와이나 카팍은 본보기로 반란 지역의 주민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죽이라고 명하고 그들의 시신을 근처 호수에 던져버렸는데, 그 호수가 피로 인해 붉게 변해버렸다고 합니다. 이때부터 이 호수를 야와르코차, 즉 피의 호수라고 부르게 되었고, 이 밖에도 여러 차례의 잔혹한 행위로 인해 에쿠아도르 주민들은 지금까지도 페루와는 남아메리카에서 가장 사이가 안 좋은 사이가 되어 있습니다. 요즘도 페루와 에쿠아도르 간의 축구 경기를 보면 스포츠보다 전투를 한다는 느낌이 들 정도입니다. 그의 통치 시기, 잉카 제국은 남북으로 약 4,000km에 이르는 광대한 제국으로 성장했습니다. 이는 로마 제국 못지않은 규모였습니다. 제국의 영토가 확장되면서 와이나 카팍은 통치 제도를 강화해야 했습니다. 기존의 아이유 공동체와 미타 제도로 노동 의무를 유지하면서도 정복지에 잉카의 행정 체계를 심었습니다. 관리와 군대를 파견하고 케추아어 사용을 장려하여 제국의 통합을 꾀하였으나, 이런 동화 정책은 때때로 피정복 민족들의 반발을 불러일으키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통치 아래 잉카 제국은 안정과 번영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와이나 카팍의 삶의 끝은 예기치 못한 비극으로 마무리됩니다. 그는 북부 원정 후 키토에 머물던 중 갑작스러운 전염병에 걸려 세상을 떠났습니다. 학자들은 그 원인을 천연두로 추정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병이 스페인 정복자들이 직접 안데스에 오기 전에 이미 퍼졌다는 사실입니다. 콜럼버스의 신대륙 발견 이후 전염병은 중미에서 안데스로 빠르게 확산되었고 잉카 사회에 치명적인 피해를 주었습니다. 즉, 와이나 카팍의 죽음은 유럽인의 도착 이전에 이미 시작된 보이지 않는 정복의 대표적 사례였습니다. 와이나 카팍의 죽음은 단순한 개인의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뒤를 이을 황제를 둘러싸고 심각한 혼란이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키토를 중심으로 한 귀족들은 아타오알파를 지지하였고 쿠스코 귀족들은 전통을 중시하며 다른 아들인 우아스카르를 지지했습니다. 결국 제국은 둘로 갈라졌고 형제 간의 치열한 내전이 벌어졌습니다. 이 혼란이 바로 몇 년 뒤 피사로가 이끄는 소수의 스페인 정복자들에게 잉카 제국이 무너지는 결정적 배경이 됩니다. 와이나 카팍은 잉카 제국을 가장 넓은 영토로 확장시킨 뛰어난 군주였습니다. 그의 업적은 제국의 전성기를 만들었지만 동시에 그의 갑작스러운 죽음과 불명확한 후계 구도는 제국의 몰락을 불러온 씨앗이 되었습니다. 그는 잉카 역사에서 영광과 몰락의 분기점에 서 있던 군주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추픽추와 쿠스코 그리고 키토의 유적을 볼 때 그 배경에는 바로 이 와이나 카팍의 통치와 비극적인 죽음이 있었다는 사실을 함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당시 아메리카 대륙의 3분의 1 또는 많게는 90%가 유럽에서 백인들을 통해 전해진 천연두와 각종 전염병으로 사망을 하였다고 합니다. 순수하게 자연 친화적으로 살았던 원주민들은 유럽의 전염병에 대한 저항력이 전혀 없었던 거죠. 하긴 당시 유럽도 이러한 전염병에는 속수무책이었지만요. 천연두와 같은 전염병이 중미에서 남미로 흘러들어온 것이 잉카의 멸망 이전이라면 이전부터 중미와 남미의 교류가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아직 학자들이 그에 대한 내용을 정리한 것을 찾을 수가 없네요. 고대 마야 문명이 천문학이 무척 발달이 되어 있었다고 하는데 불과 100년도 채 안 된 잉카가 자체적으로 고대 마야와 비슷한 방위 개념과 달력 등 천문학에 관한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것이 중미와의 교류와는 관계가 없을까요? 다음 영상은 종교와 사회적인 면에서 잉카를 살펴볼까 합니다. 많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